이마 거상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마 거상을 하면 쌍꺼풀 수술을 안 해도 되나요? 라고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경우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경우는. 그죠? 근데 이 경우는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미오름 서원장입니다. 오늘은 쌍꺼풀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그 중에 1차 수술을 받고 나서 흔히 환자분들이 소세지 눈 됐다고 하는 소세지 쌍꺼풀, 높은 쌍꺼풀로 의미하죠. 좀 어색하고 높은 쌍꺼풀이 무엇이 잘못돼서 이 소세지 쌍꺼풀이 생겼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서 이 해결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케이스 리뷰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이제 이분의 히스토리는 한 30대쯤에 쌍꺼풀 수술을 받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상안검 수술을 받은 건데, 이 수술 전 형태를 보면 고정도 굉장히 높게 돼 있고 강하게 돼 있고 피부도 많이 잘라내신 경우거든요. 이 형태로 돼 있는 거고, 이 쌍꺼풀 수술을 받은 이후로 형태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수술로 고칠 수가 없을 것 같다 라고 상담을 오셔서 어느 정도까지 좋아진다 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반신반의하고 이제 한참 있다가 수술을 받으신 경우예요. 그래서 수술 후를 보면은 완벽하진 않지만, 이게 완벽하지 않다는 거는 여기서 피부를 너무 많이 잘라냈기 때문에 잘라낸 피부는 다시 붙일 수는 없어요. 이 눈 밑에서 이 하안검 수술이라는 걸 하면서 피부를 해서 이식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식 자체가 흉터이기 때문에 피부가 상한 걸 하면서 이렇게 자르고 나면은 이게 복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흉터의 문제 때문에 피부 이식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옵션은 여기서 쌍꺼풀을 내려주고 눈을 좀 뜨기가 편하게 해주는 것인데, 여기 이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피부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후 모습을 보면은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100% 교정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수술 전에 비해서는 보시면 이제 눈 뜨는 것도 원활해지고, 눈 뜨는 눈이 편안하게 떠지는 형태이고, 강하게 교정된 것이 풀려서 어느 정도 많이 자연스럽게 되어 있다 라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수술 내용은 여기를 이분이 눈을 감은 형태를 여기가 표시를 해 놓은 건데, 보면 여기 진한 선이 있죠, 양쪽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쌍꺼풀의 흉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흉터가 눈을 떴을 때 얘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이 흉터는 왜 졌냐 하면, 쌍꺼풀에 피부를 잘라내고 두꺼웠으니까 이 수술하신 집도희 선생님이 피부를 잘 잘라내서 두꺼워진 피부를 접어야 되니까 강하게 뭘 만들었겠죠. 그 강한 게 눈을 감아도, 그래서 쌍꺼풀 선이 보이는 게 흉터인 거예요. 즉 이게 쌍꺼풀이 눈을 감았을 때는 흐릿하게 이제 선이 있다가 눈을 뜨면서 선이 뚜렷해져야 되는데, 쌍꺼풀 선이 그 형태가 일어나지 않고 눈을 감았을 때도 흉터의 형태로 이 유착이 생겨서 쌍꺼풀이 보이고, 이게 흉터라는 거거든요. 눈을 떴을 때는 정말로 강하게 교정이 돼서 이 강한 쌍꺼풀로 인해 가지고 눈 뜨는 것도 이제 힘들어질 정도로 눈 뜨는 근육을 방해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이 수술은 피부 여분이 모자라서 이미 한 차례 많이 잘라냈기 때문에 많은 피부를 잘라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흉터를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흉터도 줄이고 해야 되니까 이 주변으로 이 아래 부분에 절개를 이렇게 새로 다시 넣은 다음에 이 잘못 교정되어 있는, 강하게 교정되어 있는 쌍꺼풀을 풀고, 눈 뜨는 근육이 잘 다닐 수 있는 형태로 눈 뜨는 근육의 방향을 다시 교정해 준 거예요. 교정해 주고 쌍꺼풀은 낮춰주고, 그런 형태로 이제 수술이 진행됐던 것이고, 그 형태의 결과가 이제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돼 있고, 이 상태에서의 눈의 흉터를 보면 아주 없지는 않지만 많이 줄어들었죠. 수술 전후로 이렇게 보면 이게 전체를 다 잘라서 진행할 수는 없지만 흉터가 크고 뚜렷했던 게 이제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형태는 결국은 눈을 감으면 쌍꺼풀 선이 약해지고, 눈을 뜨면서 저절로 쌍꺼풀이 생기게, 이런 형태로 교정한 형태고, 이 상태에서 이제 아쉬운 게 있다면 이 눈썹의 처짐을 교정을 지금 하지 않았죠. 원장님, 눈 뜨는 게 많이 편해 보이시는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지금 눈매 수술을 한 건가요? 예. 눈매 수술을 했다고
하는 게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매 수술이란 게 결국은 이게 원래는 근육이잖아요. 근육이 힘이 모자라니까 근육을 단축시켜 주는 거거든요. 단축시키거나 근육을 접어가지고 이 근육이 모자란 힘을 보충을 해가지고 눈 동자를 뜨는 양을 편하게 많이 증가시켜 주자는 취지인데, 이거는 그렇게 단축을 시킨 것이 아니고 이 강한 쌍꺼풀 때문에 눈 뜨는 근육이 위쪽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끌려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근육을 잘못된 위치에서 떼서 원래 그 눈을 자연스럽게 뜰 수 있는 위치로 바꿔준 거예요. 윗부분에서 아랫부분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눈이 잘 떠지니까 저절로 눈이 잘 떠지게 해서 쌍꺼풀선이 눈 뜨는 힘으로 생겨야 되는 거고, 흉터의 힘으로 쌍꺼풀이 생기는 걸 없앤 거죠. 최대한 없애서 한 거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눈매 수술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눈동자가 어쨌든 미끄럼틀이 원활하게 해줘서 근육이 잘 다니게 해준 거니까. 통상적인 젊은 분들한테는 근육을 줄이거나 접히는 수술이거든요. 그 수술로 보면은 안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했다 그러기도 그러고 안 했다 그러기도 좀 애매한데, 비용을 따로 받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 과정 중에서, 재수술하는 과정 중에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쌍꺼풀 수술로, 상안검 재수술로 할 수 있는 한계는 딱 여기까지예요. 이거는 쌍꺼풀에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분을 요약을 해드리면 쌍꺼풀에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마거상으로 해결할 수도 있거든요. 눈썹이 아직도 처져 있잖아요. 이마거상은 결국 이제 눈썹거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이마거상을 하든 안 하든 쌍꺼풀 재수술은 불가결하기 때문에 쌍꺼풀을 재수술을 하고 나서 이마거상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얘는 필수 불가결이라는 거죠. 이 형태가 되면. 그래서 이렇게 교정을 해 놓은 것이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 형태는 여기도 보면 쌍꺼풀이 커 보이는데 뭐가 어색하고 커 보이죠. 이 형태는 이 형태하고 약간 해석이 틀리다는 거죠. 첫 번째로 문제가 뭐냐, 이 첫 번째 경우처럼 강한 교정이 되어 있진 않죠. 고정 자체가, 쌍꺼풀이 강한 고정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여전히 이분은 어떻게 말씀하고 오셨냐면은 3, 4년 전에 쌍꺼풀 수술을 내가 받았는데, 이게 쌍꺼풀 수술을 받고 났더니 인상이 수술 받기 전보다 너무 세졌어요. 수술한 티가 많이 나고. 그래서 이 쌍꺼풀이 표시가 덜 나게 한계는 있겠지만 인상이 좀 순한 형태로 바꿀 수 있느냐라는 내원하셨는데요. 이 첫 번째 케이스하고는 좀 틀린 거예요. 이 경우가. 보면 여기 주름이 양쪽에 이렇게 눈가 까마귀 주름이 이제 뚜렷해진 걸 보이시죠? 이거를 해석을 올바르게 하려면 이분은 눈썹 처짐이 많은 거예요. 눈썹 처짐이 많은 경우를 이 쌍꺼풀 수술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이제 방법이 잘못된 거죠. 이분은 이제 수술하는 의사가 이상하게 해가지고 내가 눈이 이상해졌어 라고 하는데, 이제 이 후모양을 보면 아시겠지만 쌍꺼풀 수술이 엄청나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약간의 아쉬움은 있지만 괜찮은 편인데, 얘를 해결해 주지 못한 거죠. 뭐를? 눈썹이 내 눈을 덮어낸 상을요. 그래서 눈썹을 거상하는 수술을 계획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눈썹을 거상하는 수술은 흉터의 문제로, 눈썹 위에서 이렇게 잘라내면 눈썹은 올라가긴 하겠죠. 근데 흉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마에다가 절개를 해서, 그것도 절개를 많이는 못하죠. 조금 해서 내시경으로, 결국 흉터의 문제 때문에 내시경으로 해주는 수술이 이마거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러니까 이마거상은 눈썹 거상이라고 해야 돼요. 목적상으로는 눈썹 거상이고, 형태가 이마부터 이루어지니까 이마거상이라 해야 되는 거지, 정확한 명칭이 이마 눈썹 거상이 돼야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를 덮고 있는 이거부터 해결을 해줘야 된다. 그 뒤에 쌍꺼풀 모양이 어떤지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처져 있던, 덮고 있던 눈썹이 이렇게 올라갔죠. 제가 쌍꺼풀 수술을 한 건 아니거든요. 쌍꺼풀 수술을 이분은 받진 않으셨는데 보면 이게 양호하다는 거죠. 즉 상안검을 해서 피부를 자르고 해서 이 모양이 인상도 좀 세지고 소세지처럼 보이지만, 이 두툼한 소세지는 결국 눈썹이 덮은 걸로 인해서 이 살이 덮은 걸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마 눈썹이 거상되는 이마 거상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지 이 간격도 넓어지고 인상이 많이 복구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이마 거상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마 거상을 하면 쌍꺼풀 수술을 안 해도 되나요? 라고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경우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경우는. 그죠? 근데 이 경우는 해야 돼요. 쌍꺼풀이 없거나
혹은 쌍꺼풀이 아주 잘못되어 있을 경우는 고치기 위해서 쌍꺼풀을 하는 거고, 결국은 제가 생각하는 쌍꺼풀 수술은 쌍꺼풀의 모양 때문에 하는 거고, 이마거상이란 거는 처져 있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처져 있는 걸 어디서 해결할 거냐는 거죠. 눈썹이 처져서 생기는 현상을 그 밑에서 잘라낸다고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해결을 해보려고 여기서 두 케이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자르면 자를수록 두꺼워져요. 이게 딜레마인데, 이게 두꺼운데 잘라내면 얇아져야지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구조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자르면 자를수록 두꺼워져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조절을 잘해가지고 양을 작게 해서 아주 감쪽같이 자르지 않는 이상, 결국 처짐이 많은 분들이 상안검 수술에서 많이 잘라내면은 수술 후 모양이 이상할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원장님, 제가 근데 유튜브에서 보니까 네네. 눈썹화 거상이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걸 하면 좀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을까요? 예, 이마거상에 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이제 눈썹 거상을 하면 눈썹 상거상을 일단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예, 흉터의 문제겠죠. 눈썹 아래에다가 하면 흉터가, 모양은 눈썹 상거상이 좋은데 눈썹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흉터의 문제 때문에 못하니까, 흉터의 문제 때문에 흉터가 덜 생기거나 잘 안 보이는 눈썹 하거상이란 걸 하게 되는데, 이게 상안검보다는 나을 수가 있어요. 즉 쌍꺼풀 이 라인에서 자르는 것보다는 나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여기를 잘라내게 되면은 눈하고 눈썹 사이 거리가 좁아진다는 거죠. 이 부분을 잘라내게 되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니까 얘하고 얘 거리가 좁아지겠죠. 좁아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괜찮냐를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그게 괜찮으면 이마거상의 대처 방법이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거죠. 간단한 방법으로. 제가 일전 영상에서도 이걸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이게 왜 눈하고 눈 사이 거리를 중요시 생각해야 된다면, 결국 이게 숲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쌍꺼풀을 보는 건 나무만 보는 거잖아요. 이 전체적인 비율이 문제인데, 남자의 경우는 멀거나 좁아도 괜찮은데, 우리가 뭐 정확하게 분석은 하지 않지만 보고 잘생겼다 라고 하는 분들이 좁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혹은 이 차은우 배우님이시죠. 이분처럼 좀 멀어도 되고요. 남자의 경우는 이 둘이 다 괜찮다고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대중적인 관점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성의 경우는 이렇게 먼 경우가 한금비예요. 이분은 약간 여성적인 비율인 거죠. 한금비로 따지면. 그런데 이게 인상도 순해 보이고 밸런스가 이제 좋은 거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여성의 경우를 보면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여성의 경우 이는 이미지를 좋아하진 않아요. 이는 이미지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유독 눈하고 눈썹 사이 거리가 좀 먼 형태를 좋아한다는 거죠. 좋은 말로 하면 선해 보인다, 나쁜 말로 하면은 약간 멍해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통적으로 여성에 대한 이미지가 그래서 그런 영향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서양은 보면 좀 센 이미지를 좋아하죠. 이런 분들이 이제 미녀라고 생각하고, 여기도 넓은 걸 선호하진 않아요. 보통의 경우는. 우리나라 분한테 이렇게 내가 쌍꺼풀 수술을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형태로 이 비율을 만들어주면 매일 찾아오실 것 같습니다. 병원에. 예,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이 싫어하세요. 센 이미지 싫고 눈꼬리가 너무 올라붙어가지고, 이 미에 관한 관점이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많이 달라요. 결국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눈썹 거상을 하면 이렇게 좁아질 테니까 여자분들요, 이게 넓지 않는 이상, 여기 수술하기 전에 넓지 않는 이상은 안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넓혀질 거라면 눈썹 하거상이 아니고 이마거상을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눈썹이 거상되는 수술은 이마거상밖에 없어요. 눈썹 하거상이란 거는 눈썹이 더 내려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좁아지고. 그거를 잘 고려해서 판단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남자분들한테는 비율상으로 보고 둘 다 길이 있다고, 이마거상이나 눈썹하거상을 둘 중에 하나를 권하라 그러면은 눈썹하거상을 권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여자분들은 눈썹하거상을 권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은 이제 소세지 쌍꺼풀, 그 중에 상안검 수술을 하고 나서 소세지 쌍꺼풀이 된 경우에 대해서 두 가지 경우를 다루어 보았는데, 오늘의 영상의 요점은 일단 제일 필요한 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필요한 것부터.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이 쌍꺼풀 수술을 어차피 피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거 아무리 거상한다고 해도 밑에 잘못된 게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그거 수술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고, 둘 중에 하나를 하자면, 두 번째 경우에는 제일 문제가 눈썹이 덮여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거는 눈썹
이 올라가는 건 필수가 되는 거예요. 저게 해결되지 않고 눈 밑에서 그분이 원하셨던 것처럼 쌍꺼풀 수술을 통해서 간단하게 해결되지가 않아요. 일단 처진 부부터 없애보고 예쁘냐 안 예쁘냐 예측을 해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거지, 꼭 필요한 것부터 먼저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오름 서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